저는 이제 이 개헌이 요 자체로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39년 동안 우리가 개헌을 못했잖아요. 그 39년 전이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선진국으로 바뀌는 가장 중요한 변화의 시기란 말이에요. 39년 전의 시대의 정신은 하나씩만 더 나와도 삼천리는 초만원 할 때예요. 둘 나오면 거지 된다. 이런 구호가 붙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AI를 이야기하는 시대인데 핸드폰은커녕 삐삐도 없었을 때고 기후 위기나 지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아무 고민이 없을 때 그때 만들어진 헌법이란 말이죠. 그냥 그런 점에서 보면 시대가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국민들의 어떤 삶 이런 것들을 보장해 가는 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법의 정신이 그런 것인데 법의 근거가 되는 법이 39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 아주 낡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비상계엄도 우리가 겪어봤습니다만 저도 국회의장 하면서 너무나 이 헌법에 빈틈이 많아요. 이 헌법을 가지고 비상계엄도 결국 막고 국회 해제권을 가지고 빨리 모여서 했지만 그때 군인들이 국회를 막아버렸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 절실했던 게 국회 승인권이더라고요. 몇 시간 내에 국회 승인을 못 받으면 비상계엄 자동 해제시켜야 되겠다. 또 그리고 그 1시 1분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했는데 국무회의에서 한 게 4시 반이잖아요. 그때까지 국회가 그 시간 기다리면서 제가 확인하던 5시 50분까지 한덕수 국무총리 확인이 안 돼서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통화해서 하던 5시 한 50분까지 한 4시간 반 정도 이상 5시간 정도가 아주 답답했던 시간이. 그걸 왜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국회에서 해제 의결을 하면 즉각 해제되게 만들면 그런 문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 이런 빈틈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결 정족수가 몇 명이냐. 그거 갖고 얼마나 논란을 했습니까? 그 헌법에 정해진 바가 없어요. 그거 제가 헌법의 정신은 그 탄핵은 직무를 탄핵하는 것이 아니고 직위를 탄핵하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다. 그래서 일반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151석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 해석 가지고 결국 헌법재판소 가서 소송을 해가지고 결론 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빈틈들이 있으니까 이 빈틈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개헌을 해 나가야 되는데 39년 동안 개헌을 워낙 못하고 모든 대통령이 공약을 걸고 그리고 여러 국회의장이 개헌안을 만들어서 냈는데 논란하다가 다 못했어요. 전면 개헌안을 내걸고 하다 보니까 논란이 많아져가지고 결국 찬반이 많아지면서 결국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39년 동안 걸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무수하게 많은 국민의 기본권까지를 포함해서 무수하게 많은 개헌을 해 나가기 위해서 국민들이 개헌은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갖고 그렇게 되면 개헌 가지고 많은 논의가 벌어지겠죠. 그런 논의 속에서 풀어나가면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국민들이 완전히 동의하고 반론이 없을 내용만 딱 추린 겁니다. 그것도 비상계엄을 하고 나서 불법 비상계엄을 겪고 나서 정말 국민들이 혼란을 겪었는데 그것도 대비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최소한 그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두환이 1980년 비상계엄을 확대해서 했는데 2024년에 그 전두환 대통령이 감옥도 가고 처벌을 다 받고 역사의 심판을 받고 엄중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44년이 되니까 또 이상한 그런 비슷한 사람이 나와서 비상계엄을 했죠. 이거 요번에 손 고쳐놓지 않으면 개헌 가지고 맨날 논란하다가 20년 후에 이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보장이 또 어디 있습니까?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요번에 그 길이 열려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럼 요번에 그 길이라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만큼 이야기가 됐는데 국회의장도 대통령도 국회에 187명 그 200석으로 보면 95%나 되는 사람들이 이거 하자고 찬성하는 만큼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만한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해야 되는 겁니다. 요번에 못하면 계속 논란만 할 거예요. 요 비상계엄 요건 딱 사실상 원포인트입니다. 그러고 5.18 광주 부마 들어가는 이유는 요번 비상계엄을 겪으면서 보니까 우리 민주주의 정신이 4.19까지밖에 안 돼 있는데 그 이후에 비상계엄을 겪으면서 결국 우리 국민들이 크게 다치기도 하고 사망하신 분들도 많고 또 감옥도 살고 그랬지만 이 비상계엄한 주체 이 주체들을 심판했잖아요. 우리가 그 심판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불법 비상계엄은 한 사람이 심판당한다. 이건 옳지 못하다. 아무리 힘이 있어도 옳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2.3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국민들이 오고 두려워하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마민주항쟁이 이 유신 독재를 꺾은 결정적인 사건이라면 5.18은 그 이후에 성공해서 집권을 했지만 그 사람들을 감옥으로 보낸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정신, 국민이 이긴다, 국민을 이기는 어떤 권력도 없다, 이거를 분명하게 새겨 넣는, 이거를 헌법 정신에 새겨 넣어야 되지 않겠냐. 두 개 붙어 있는 겁니다. 국가 균형 발전은 저희 국회에서 여론을 조사해 보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거의 완벽하게 83.3%의 국민들이 동의하는, 잘 모른다 빼고 나면 거의 뭐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그런 사안이어서 그것도 정말 시급한, 다른 문제도 여러 개 넣고 싶었습니다. 제가 원래 환경하는 사람이고 또 노동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거 넣고 싶었는데 조금이라도 논란이 있는 거는 논란 때문에 안 될 수 있으니까 그건 다 빼고 논란이 없는 거, 또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거 요것만 해서 개헌은 가능하고 개헌은 될 수 있는 거다. 개헌에 그렇게 문을 열자. 그래야 그 다음에 개헌 논의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 현안이 많기 때문에 개헌이 국민들의 관심에서 조금 덜 관심이 있다는 건 잘 압니다. 왜 그러냐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 환율 문제, 또 중동 전쟁 문제, 유가 문제, 뭐 이런 게 다 걱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개헌이라고 하는 거는 좀 추상적인 면도 있는 거고 그래서 조금 관심이 국민들에게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여론조사를 해보면 70% 정도가 개헌하자 이렇게 돼 있고 그게 이미 39년이나 돼 있기 때문에 쌓여 있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저출산 문제 해결해 달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 균형 발전 해결해 달라, 기후 위기 심각하지, 그거 논의를 해서 헌법 정신에다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넣어서 국가 책임을 강화시키고 해야 되는데 개헌은 잘 안 되는 거,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개헌의 문을 이 시급한 과제를 가지고 열자고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